그래서 이제 이거로 설명을 하는데, 이 교재는 이제 유일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목적 자체가 여기에 보면 SQL-D, SQL-P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교재 중에는 P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목적은 D예요. 그죠? SQL 개발자 하겠다라는 건데, SQL-P는 P를 따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DBA보다 SQL 잘해요. 그냥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DBA 경력이 있어도, 이 사람이 뭐 DB에 대해서 능력을 의심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P는. 그래서,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한 1년 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교재는 이거로 하지만, 여기에 할 때 나오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SQL-P를 포함시켜서 할 거예요. 그래, P의 내용을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도 그냥 나는 D만 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전체를, 그러면 DB를 다 하게 돼요. DB를. 그럼 DB를 다 하면 어떤 거에 도움이 되나요? 여기 그 서론에 아마 있을 거야. 이것도 돼. 씨. 그죠? 아니, 깜짝 놀라, 나도 기능에서. DB, 자, 여기 보면, DB를 다 하면, 자, 봐보세요. 우리가 흔히 뭐 금융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금융권. 신기하죠? 이거 보지 말고, 이제 강의 좀 보자고. 금융권 얘기하잖아요. 금융권에서 보통은 업무를 개발하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왜 쉽냐? 하면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작업에 불과해요. 뭐 크리티컬한 뭔가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럼 크리티컬한 그 뭔가는 뭐냐? 이거예요. 증권회사의 차트. 그거 엄청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봉, 뭐 이거 나오는 거 있죠? 일봉. 그거 개발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그거. 중간에 개발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덤벼들었다가 실패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 이상, 원래 그런 게 더 어려워요. UI 처리하고 이러는 게 있지 않는 이상, 모든 업무 처리는 DB에 다 있어요. 그냥 하면은 부른 거야. 그러면 화면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내가 만든 SQL이라는 그거로 조회한 결과만 딱 그 모양대로 출력해 준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SQL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뭐 경력사원도 있고 뭐 처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경력의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업무. 어떤 업무를 해봤냐. 이해되시죠?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경력사원이 아닌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으면 경력사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할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이제 가다가 이제 다른 얘기 하니까. 돈은 누가 벌어요? 은행 같은 경우 누가 벌어요? 이거 검색하면 안 되는구나. 영업사원이 벌죠? 지점이 벌잖아요. 그죠? 그럼 지점이 업무를 하는 거예요, 지점이. 그죠? 지점이 업무를 해. 그러면 이 지점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총무팀도 있고 인사팀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IT가 있어. 소프트웨어 개발. 그죠? 그럼 보안은 어디 있어요? 보안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보안이 컴플라이언스, 아주 어려운 말을 쓰기 때문에, 법률이기 때문에 보안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업무가 있고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거는 원론적으로 말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말하는 건 보안은 IT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원 부서에 불과해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부정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끼리는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인식 자체가 이쪽에서 안 바뀌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그냥 소리 없는 외침이에요. 그냥 반응도 없는데 그냥 우리끼리 떠드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쪽에 뭐가 있어요? 업무가 없죠. 여기가 업무가 없어요. 이게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기술은 있어. 분명히 기술은 있는데 업무가 없고, 기술을 대기업으로 갈수록 아주 한정해버려요. 왜? 중요한 건 업체가 하면 되니까. 그죠? 제가 인터넷에 글 쓴 것 중에 하나 있잖아요. 사이버 포렌식 팀장 만났는데, 디지털 수사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잡으러 다녀. 그게 정답이야. 그게. 그러니까 포렌식
뭐 이렇게 팀장이니까 다 뭐 수사하고 그래야 되잖아. 맞죠? 뭐 이렇게 뭐 증거 수집하고 막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잡으러 다녀라는 건 뭐예요? 수갑을 준다 이거예요. 그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갈수록 이거는 약해져요. 그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이게 강해져. 이게 강해집니다. 근데 웃긴 건 이게 강한 중소기업이 있고 강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강할 때는 이거 해야 돼. 1등. 이거 돼야 되거든. 이거 쉽지 않아. 이거. 나도 되고 싶어. 나도. 이거 못 돼요. 왜 못 되냐? 정보력이 부족해서. 그죠? 왜? 워너클라이라는 랜섬웨어가 나왔는데 우리는 워너클라이 랜섬웨어를 대한민국 최초로 받아서 분석한 거 아니잖아. 남들 다 분석하며 결과 본 거잖아. 이해되시죠? 어떤 취약점이 발견됐어. 남들이 다 한 거 받아서 뭔가 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술로 1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거는 정보력 때문에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했죠. 2등을 많이 만들어서 얘를 깨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그거예요. 2등을 많이 하면 돼. 그러면 이건 이제 이쪽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 너무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업무죠, 업무. 업무를 모르면 못해. 근데 업무가 어렵지 않아요. 업무가. 근데 업무라는 말로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경력 사원은 이렇게 물어봐요. 인터넷 뱅킹 업무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인터넷 뱅킹 그건 뭐 그냥 이체하고 그런 건데 맞잖아. 그죠? 사실 별거 없거든. 사실 별거 없는데 그 말에 굉장히 위압감을 갖게 돼요. 그러면 금융권의 업무는 다 어딨냐? 여기 있거든, 사실. SQL에 다 숨어 있어요. 이 안이 이게 업무야. 이거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SQL이 엄청 어렵습니다. 사실은 엄청 어려워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써먹을 때가 많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써먹을 때가 이렇게 하는 거죠. 써먹을 때가 모바일 앱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병원도 다 DB에 들어가 있어요. 뭐 처방전 쭉쭉쭉. 그리고 요거 지금 우리 제안서에 제가 어디 썼더라? 평촌 한림대학교 병원 제안서를 썼는데 우리 한 사람 얘기한 분이 있어서 제안서에 집어넣었죠. 근데 그 사람 이제 같이 투입돼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그 단독 입찰입니다. 단독 입찰이니까 그죠? 그거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는 거 거의 다 단독 입찰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병원에 있는 개발자들도 다 뭘 하냐? SQL 갖고 업무하는 거지 뭐 다른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뭐 대학교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셉이라고 해서 우리 쪽에 사실 보완하려고 공부했다가 셉 ERP 회사로 취업한 사람들 좀 몇 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ERP로 갔냐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돈이 많아. 돈이 많아. 아무튼 ERP로.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돈이 대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이 하나 나오죠. 턱시도. 그죠? 턱시도. 교재에다 써두세요. 턱시도라는 거는, 은행에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은 턱시도가 있어, 그냥. 은행, 증권, 보험, 턱시도가 있어요. 턱시도가 있고, 턱시도는 프로그램의 이름인데, 원래는 이게 BEA에서 만든 겁니다. BEA. 근데 지금은 이게 오라클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이건 좀 정확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JDK 인터넷에서 공짜로 다운받죠? 자바. 그죠? 올해 9월부터 유료예요. 내년부터는 일반 버전부터 다 유료야. 오라클이 아주 무서워요, 지금. MySQL 공짜죠? 그죠? 그거 MySQL 오라클 거죠? 인수했어요. 그거 유료로 받게요. 그거.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말에서 대기업 직원과 중소기업 직원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대기업 직원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가 유료화되는 현황을 정리하고 우리 기업에 뭐가 있고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보통 근데 중소기업 직원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왜?
유료화 되면 그럼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직원은 요번에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2020년부터 윈도우 7 라이센스 없어지죠. 그럼 보안 프로그램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이건 대기업 직원도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턱시도라고 있는데 그냥 흔히 얘기하면 TP 모니터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면 요게 미들웨어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두세요. 중재하는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중재하는, 그죠? 중재하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미들웨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중재하는 거. 그래서 여기 미들웨어는 여기 그죠? 미들웨어는 중재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시험만 붙는 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기출풀이 보고 쫙 하면 돼요. 그냥. 그럼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중재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면 이거에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는 우리는 게이트웨이죠. 그죠? 게이트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재하는. 근데 조금 다른 건 미들웨어는 소프트웨어만 말하는데요. 게이트웨이는 박스 안에 소프트웨어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컴퓨터 안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화면이 있으면 어떤 업무가 화면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미들웨어가 있어요. 미들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있어. 바로 DB가 안 나옵니다. DB가 안 나와요. 여기도 이제 조금 단계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실제 화면을 개발하는 거에 많이 하는 게 이제 웹이죠. 그죠? HTML 쓰건, HTML5를 쓰건, 자바스크립트를 쓰건, 결론은 화면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화면이 얘를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웹이니까, 이게 웹이라면 중간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게 웹서버죠. 그게 웹서버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웹서버, 이게 웹이라면 웹서버가 있고, 그러면 이 웹서버가 얘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턱시도 클라이언트입니다. 턱시도 클라이언트. 어디에 쓰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금융권에 여러분들 주문 낼 때 그때 있고요. 인터넷 뱅킹 하죠. 뱅킹 할 때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인터넷 이체할 때. 그리고 이쪽은 잘 안 바뀝니다. 거의 안 바뀌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리고 또 어디 있냐면 병원에 가면 진료하는 거 있죠. 그죠? 거기에 팍스라고 있어요. PACS예요. PACS. 이게 병원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진료 정보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환자 CT 찍고 뭐 이런 거. 그거는 우리가 보지 못한 폐쇄형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니까 PACS 서버에서 이만한 게 있어. 이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운영체제가 있어요. 근데 그 운영체제가 쫄지 않으면 돼요. 안 들어가 봤다고 해서 100%는 윈도우는 아니야. 맞죠? 그냥 느낌상. 그러면 유닉스 아니면 리눅스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기능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실제 내부적으로는 유닉스나 리눅스를 쓰는 거예요. 운영체제를. 그러니까 쫄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턱시도가 딱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가. 그래서 TP콜로 불러요. 그럼 이렇게 부르죠. 근데 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턱시도 클라이언트는 턱시도 서비스를 불러요. 서비스를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턱시도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거를 TP콜이라고 해요. 이거를. TP콜 했다. 이 용어를 많이 알아놔야 돼요. 아까 팍스라는 말도 있죠. 우리 취업하신 분 중에 그 병원에 취업하신 분이 있는데 면접 볼 때 팍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를 쓰라고요. 그죠? 금융권 갔는데 TP콜을 할 때 이렇게 쓰라고요. 그럼 상대방이 알아듣는다고요. 그럼 달라지는 거지 내가. 그 상황에 맞게 쓰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왜 쓰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포트 하나 여는데 한 6천 정도 합니다. 6천만 원 정도예요. 연 6천 정도예요. 이거를 많이 열고 싶어 해요, 기업들은. 근데 이게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이제는 최소한만 여는데 요걸 왜 쓰냐면 클라이언트는 엄청 늘어나는데 서버는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드 밸런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트래픽을 부하를 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 밸런싱 뭐예요? 이 로드라는 영어는 여기에서는 부하라는 의미겠죠. 로드를 밸런스하게 분산시킨다. 그러면 이 그림이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뒤쪽에 분산을 하려면 이게 N개여야지만 분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개여야지. 맞아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고요. 여러 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로드 밸런싱의 기능이에요. 이게. 그러면 DB가 여러 개면 문제가 되죠. 왜? 값은 데이터는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는 홍길동 들어놨는데 두 번째 DB에는 홍길동이 없어.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DB는 하나를 써요. 그래서 스토리지를 갖고 계속 확장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DB는 하나를 써요. 그래서 로드 밸런싱 얘기 알았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턱시도라고 하고, 이 턱시도의 코딩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직이 없어. 그냥 콜하고 수신받고 SQL 실행해주고 이게 다야. 그러면 턱시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SQL이 있는 거예요. SQL. 턱시도를 잘한다고 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못한다고 해서 두려울 것도 없어. 왜? SQL을 잘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엔지니어들이 면접을 보면 저걸 뭐라 SQL 할 줄 아니?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SQL 할 줄 압니다 이 말을 아니라 SQL의 대답이 이렇게 돼야 돼요. SQL의 인라인 뷰나 서브 쿼리를 썼을 때 SQL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인라인 뷰를 썼을 때는 뭐가 문제고, 그리고 금융 업무에서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냐 장래증권이냐 이런 조건에 따른 SQL 같은 걸 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SQL 할 줄 아니? SQL D 있는데요. 그만하자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뎁스 있는 답을 원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예, 본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쭉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요 그림이죠. 그죠? 요 그림이 이렇게 되겠고, 또 하나 프론트, 이 말도 알아도 돼요.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말도 프론트 엔드 개발자, 뭐 백엔드 개발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고적으로 프론트 엔드 개발자들은 열나 피곤합니다. 왜? 화면이 있으니까. 이쪽은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백엔드는 서버 쪽이죠. 서버는 안 바뀐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는 정시 퇴근해요. 네, 정시 퇴근해요. 어떤 업체건 어떤 데건 프론트엔드, 백엔드라는 게 반드시 있고요. 또 여기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쓰는 말이 하나 있는데 여기 하나 써두세요. 계정계. 계정이라는 게 뭡니까? 계정이라는 게. 우리 재무제표 할 때 이 항목을 계정 코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흘러가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왜 돈이라고 얘기하면은 공공기관은 돈을 버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정계가 없게 돼버리잖아요. 그 말뜻으로 하면. 근데 원래 의미는 돈이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고객이 붙어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인터넷 뱅킹, 고객이 붙잖아요. 그죠? 민원24, 고객이 붙죠. 그죠? 이런 게 지금은 통상적으로 계정계라고 해요. 우리가 쓰는 게 다 뭐예요? 계정계. 예, 다른 말로는 OLTP라고도 얘기해요. 그냥 OLTP. 온라인 트랜잭션.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의 하두는 뭐 사실은 지금의 하두는 아니에요. 왜냐면 2010년부터 하두였어요. 그거는. 계정계가 아니라 정보계. 왜? 우리는 이런 서비스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그 전부터 있었던 거야. 우리 대한민국 컴퓨터 전산 1등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좋아.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도 외국 나가보세요. 최고의 엔지니어예요. 대한민국에서 하면. 정말로. 정말 최고예요. 그러면 2010년부터 뭐가 중요했냐? 여기에 DB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러면 이게 양이 늘어나는데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분석하고 싶은 거야. 언제 고객이 많이 들어오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주도는 뭐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동양증권의 CMA 신규 가입자 수와 도민의 수가 같았어요. 그럼 다 가입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다 가입된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가입했고 몇 시에 가입했고, 그럼 뭐 가입 시간이 대충 이제
3시에서 4시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요 시간대는 직원을 좀 늘려주자. 이렇게 좀 전략을 짤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 데이터에서 뭔가 SQL을 날려서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는데 얘가 느려져. 맞죠? 얘가 느려져요. 왜? 지금 쓰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요 DB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배치. 그죠? 후지게 말하면 배치. 세련되게 말하면 요게 이렇게 여기 있죠? 이렇게 넣고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배치로 딱 집어넣어요. 그죠? 그래서 후지게 말하면 뭐예요? 배치. 세련되게 말하면 ETT. 다른 말로 ETL.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로딩한다. 그런 뜻이에요. ETL을 해야 돼. 뭐 이런 얘기예요. ETL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DB는 계속 쌓이고 있죠. 쌓이고 있어요. 여기 DB는요. 어떤 뭐 인터넷 뱅킹이나 거래에 대한 정보이니까 그거를 10년 뭐 20년 동안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거는 법률에서 정한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래 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뭐가 돼 있냐면 3년간 보관이에요. 그러면 여기 3년치 있으면 되지. 물론 여기에 보관 안 해도 돼요. 그냥 테이프로 백업해서 보관해도 돼. 예. 이해되시죠? 근데 이 데이터는 뭐예요? 이 데이터는 3년간 보관하면 안 돼. 왜? 문제가요. 얘 뭐 하려고 그랬어요? 목적이 뭐예요? 분석하려고 했어요. 10명을 앉혀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집 어디니 물어봤는데 8명이 서울이고 뭐 2명이 그 용인이라고 쳐요. 그러면 우리 고객의 서울의 확률은 80%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1000명을 갖고 물어봤을 때는 비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데이터의 정확도는 이 데이터의 양과 비례할 수가 있어요. 많이 쌓아두면 이 통계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뭐죠? 딥, 담궈둔다, 안 지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DPI 기반의 방화벽 하면 뭐예요? 방화벽에 로고를 지우지 않고 계속 넣어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B라는 말만 딱 들어오면 무조건 로고를 안 지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DB인 오라클 이런 DB를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DB를 써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계라고 하죠. 정보계. 그죠? 데이터를 뭔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 이런 거예요. 이 정보계 서버가 얼마냐면요.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정보계 서버가 NCR의 테라DB 하나를 구입하면 박스 하나가 한 10억 정도 해요. 박스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를 살 수 있는 회사들은 돈이 정말 많아야 돼. 금융권 아니면 못 사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박스를 추가를 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이렇게 분산시켜 놔야 되잖아요. 그럼 이 작업이 엄청 비싼 거예요. 이 작업이. 왜냐면 박스만 붙이는 거는 별거 아니거든. 그냥 옆에다 붙여. 근데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분석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기존 박스에서 막 일어나죠. 얘는 좋은 장비인데 돌지도 않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흩어뜨려 놔야 되죠. 이게 뭐냐면 리파티션이에요. 이 비용이 10억인 거예요. 사실 박스보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그러다 보면 일반 기업은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딱 만들어줬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일반 기업이 할 수 있게. 구글의 하둡. 그게 딱 해준 거예요. 구글이 이 하둡이 엄청 후진 거거든요, 사실은. 되게 불편해요. 편의성은 돈 주고 산 소프트웨어가 편하죠, 원래.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구글이 하둡을 딱 만들면서 자동으로 리파티션 해주는 기능을 하나 딱 넣어놨어. 그럼 데이터 딱 넣으면 알아서 그냥 쫙 해줘. 그럼 뭐 땡큐죠. NCR 맛이 간 거잖아요, 회사가. 기존 벤더들이 공개 소프트웨어로 무너지는 거야. 왜 보안업체가 힘들어요? 공개 소프트웨어로 무너지는 거야.
왜 우리나라 RDB MS 업체, RT베이스라는 메모리 DB 업체가 있거든요. 그거 되게 좋아요. 제가 BMT에서 하는데 그거 되게 좋아요, 그거. 근데 왜 그 회사가 힘들어요? DB가 공개 소프트웨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이제 다 공짜잖아요, 이제. 이제 이러니까 문제. 근데 원래 무료의 함정이 있어요. 뭐죠? 네이버 카페 처음에 무료다가 인원수 많아지면 유료 살짝 시키죠. 예, 그거 때가 되면 옵니다. 예, 이게 원래 이게 비즈니스 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료의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료라고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이거로 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빅데이터로. 이건 공개 소프트웨어거든. 정보계를 뒤집기 시작해요. 3년 전부터.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한번 들어봐 보세요. 2014년, 이건 메모해 두는 게 좋아요. 언론진흥재단에 빅데이터 기반의 뉴스 검색 시스템. 뭐 하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 기반의 뉴스 검색 시스템.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도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네, 기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뭐 하는 것 같아요? 언론진흥재단은 뭔가 중앙에서 관리하는 데죠. 그냥 느낌상 있잖아요. 모든 그 신문사를 관리하는 것 같잖아요. 날라오는 모든 뉴스를 갖다가 그냥 오라클에 저장해 두면 아주 좋아. 편해. 솔직히. 그런데 그러면 이게 엄청 많아지면 오라클 또 사야 돼. 오라클 비쌉니다. DB 중에 제일 비싸요. 유지보수 비용도 엄청 비싸요. 그러면 또 사야 돼. 서버도 계속 확장해야 돼요. 그럼 파티션도 해야 돼.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지워야 됩니다. 그 결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빅데이터로 바꾸면 공개 소프트웨어고 서버만 계속 붙이면 하드웨어가 제일 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박스 사는 게 제일 싸요. 여러분들 삼성 노트북 살 때 윈도우 빼고요. 소프트웨어 다 빼고 사보세요. 껍데기만. 그럼 싸죠. 그럼 싸져요. 윈도우도 한 20만 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빅데이터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다시 또 2017년 한국교육학술정보연구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연구원에서 교육기관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을 했어요. 교육기관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근데 여기 이 말에는 빅데이터라는 말이 없죠. 그죠? 근데 사실은 빅데이터야. 요즘은 그거 자체도 보안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교육기관, 교육청이죠. 대한민국에 7개의 교육청이 있는데요. 그럼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육기관이나 한국 캐리스, 캐리스라고 하거든요. 캐리스 뭐 이런 데 면접 가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7개의 교육청에 있는,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준비된 자지. 그죠? 거기에 맞게 말을 해야죠. 그래서 7개의 교육청에 있는 정보, 보안 로그들 있죠. 보안 로그들이 있잖아요. 보안에 박스가 있으면, 뭐 방화벽이 있고 뭐가 있으면 로그가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그 보안 로그들을 다 수집해서 한 군데. 그러면 빅데이터에 넣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이 진실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컨설팅 업체나 빅데이터 개발 업체나 혹은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빅데이터를 왜 합니까 하면 뭐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저저 말하는데 그 말은 들어보면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엔지니어가 딱 한마디가 있어요. IO 분산. 그게 정답이야. 왜 빅데이터를 씁니까? IO를 분산하겠다. 서버를 확장해도 알아서 흩어뜨려 주니까. 그죠? 그 말이 핵심 말이에요. 뭐 빅데이터고 뭐고 IO 분산을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리고 2018년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금 뭘 구축하고 있냐면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현재. 그 사업의 총괄이 저예요. 지금 말한 것들 다 내가 총괄한 거야. 다 알아. 근데 프로젝트의 이름은 보안이 아니에요. 그 RFP여서 RFP 그 제안 요청서에 뭐가 있냐면 제안 요청서 뭐냐면 이런 거 해줘 이런 문서예요. 거기에 빅데이터 뭐 쓰는지도 공개를 안 해요. 요즘은 그거 자체도 공개를 안 해. 근데 그거 뭐 같아요? 17개의 도, 뭐, 시 있죠? 이거 연계해서 보안 로그 갖고 온 다음에 중앙에서 관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빅데이터는 아닌데 RDB로 했습니다. 경기도청 보안관제 시스템. 뭐 같아요? 보안 로그들 다 수집해서 분석하겠다.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민간 기업에서 할 때는 좀 힘들어요. 조그만 기업. 왜? 각 보안 장비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이렇게 줘 하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왜? 그거 다 돈입니다. 그거 비쌉니다. 그거 할 때.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이게 좀 쉬운 게 말 안 들면 바꿔버려요. 공공에서 한번 밀려나면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무조건 해요. 들어야 돼.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게 돼. 근데 조그만 업체가 아는데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얼마 들겠어요? 데이터 조금 갖고 오는데 연동 비용만 한 1,500 이렇게 들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연동 비용이. 자, 그래서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 일단은 여기 밑줄 하나 거두자고요. 3개월간 원격으로 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SQL 인젝션이라는 게 이제 보안 공격인데, 그죠? 뭐 보안 공격인데, 결과적으로 인젝션이라는 말뜻보다는 SQL이라는 말뜻이 여기선 더 중요한데요. 이게 SQL 인젝션에서는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뭐 블라인드, 뭐 타임 베이스, 유니온, SQL 인젝션 앞에 뭔가 이름을 붙인 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SQL 문법을 조금 바꾼 거야. 그거밖에 아닌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SQL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되게 솔직히 말하면 좀 웃긴 말이에요, 이게. 예, 유치한 말이라고요. 물론 뭐 결과적으로 해킹이 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지만. 자, 일단 시험 보자고요. 뭐 10문항, 뭐 40문항에서 2점씩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가면서 보고, 그 다음에 뭐 기준 뭐 아무나 붙을 수 있고 뭐 보면 됩니다. 예, 보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리고 뭐 필기시험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거 SQLP 아닌가? SQLP죠. SQLP는 여기 보면 락과 트랜잭션 동시성 제어 나오죠. 인덱스 조인 그 다음에 고급 SQL 튜닝 있죠. 이게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일할 때도. 그래서 공부는 이것까지 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뭐 당연히 정보 처리 기사 볼 때도 좋고. 보안 기사 할 때는 SQL 인젝션이 많이 나오죠. 14점짜리로. 네, 뭐 이런 거잖아요. SQL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냐? 뭐 이런 오화 조건. 그죠? 이건 SQL 문법만 알면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기술사 할 때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기술사 할 때도. 요번에 기술사 시험 문제 뭔지 아세요? 데이터베이스의 동시성 제어 기법에 대해서 설명,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설명하고 데이터베이스 동시성 제어 기법을 설명해라. 이거 25점짜리 문제였어요. 이거 알고 있으면 그거 딱 뭔지 알아요. 그 결론은 뭐냐면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라는 거거든요. 그게 답이. 그러면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술할 때 그냥 갑니다. 마찬가지. 이런 거 그냥 가는. 엄청 쉽거든. 이거 공부한 사람은 감리사, 뭐 대표. 이거 공부한 사람은 이건 너무 레벨이 쉬운 문제야. 이 문제는 SQL D 문제 베껴서 감리사에서 낸 거예요. DB 한 과목, DB라는 과목에서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잡아갈 수 있어요. 지금 기술사와 감리사는 취득만 하면 먹고 살아요. 대한민국에 어떤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의사, 면허죠, 그죠? 수의사 몇 개 없어요. 약사 몇 개 없어요. 예, 그게 혜택이 돈이 얼마든 간에 먹고 삶을 보장해주는 라이센스는 별로 없어요. 진짜로. 이거 먹고 살아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는 뭐 이제 오라클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일단 잠깐 쉬었다가 하죠. 네, 여기까지.